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최대한 이제는 장중에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좀 매매 횟수를 좀 줄이고,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뭐 장중에 단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기회는 주는 종목은 정말 많았죠. 정말 많기도 하지만 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장이나 박스권에 계속해서 맴도는 시장에는 이런 패턴들이 잘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연이어서 상승을 보이면서 조금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그런 모습인데요. 최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조금 수익을 내자라는 생각을 오늘 이제 결국 마음을 먹고 조금 시장을 쉬면서 같이 영상을 좀 자주 찍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 제가 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저도 올리면서 다른 뭐 종목들을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제가 말로써 저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네, 이렇게 조금 뭐 다짐하는 순간들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면은 편집한 영상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얘기하다가 한 20분 정도 찍다가 좀 약간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바로 지우고 올리지도 않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뭐 100%인 뭐 방법은 없지만요. 그래도 좋은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고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뭘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갑자기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맞다. 일단은, 어, 좋은 방법들, 이러한 기술들, 내가 수익을 냈던 뭐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잘 된 것들의 영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안 된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이어간다. 네, 그런 상황에서 손절을 안 하게 될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지능 기업을 지금 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최대한 목이 좀 나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최대한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능 기업을 켜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매수를 조금 오늘 이상하게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혹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장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 종가에 조금 주가를 좀 띄워놓고 동시에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에서 좀 급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냥 좀 홀딩을 좀 해볼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 초반부터 매수를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오후장부터 초반장에는 조금 뭐 실수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찼다가 네, 이제 점심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조금 많이 좀 받아 놓았습니다. 일본 같은 상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뭔가 고점을 최근에 너무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680원, 90원.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이 너무 또 안 좋네요. 네. 1차 목표 가격대를 네, 이 정도 가격대까지 생각을 하고 네,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익은 좀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도는 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오지 않는 이상 네, 최대한 매도를 안 합니다. 최대한 손절을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크게 먹기 위해서
1, 2%의 그냥 손실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난 그것만 준비를 하자. 목표 가격대 지금은 일치하는 이 정도까지 지금 가격대가 맞는데요. 그냥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더라도 홀딩을 하거나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오늘 같은 장에 잘하면 2,800원대까지 또 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조금 꼬리 좀 달아놓고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파 구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장대 음봉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들이 장중에 한번 꼬리를 터트리면은 한번 음봉 쫙 뺄 때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길고 한 이 정도 가격대까지 빼면은 또 이렇게 여기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차근히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파동이 캔들이 마감이 안 됐잖아요. 분봉상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도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이 저항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저항 구간에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같이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거나 오늘 장중에 그래 오늘 월 말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매도를 하자라는 투자자들도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종목이 그것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종목들이 그만큼 급등이 많이 나오고, 예상을 하는 종목들은 최대한 배팅을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 아까도 홈센터 홀딩스를 저는 또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를 끝나자마자 영상을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슷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연탄 가격 폭등해서 뭐 시멘트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덕도 신공항 얘기들도 있고, 이 종목들도 특징이 또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래서 기술적인 상승이 일어났다. 뭐 SH 에너지 화학처럼 뭐 그런 패턴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충분히 수익을 내지는 않고요. 1730원에 그냥 바로 하차를 하였습니다. 하차를 하고 바로 지능기업을 영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게 나왔었죠. 지능기업도 보면은 오세훈 서울 수변도시 계획이 있다. 과거에도 오세훈 테마주였죠. 하지만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가 높아서 조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더 오를 수는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저도 오늘 시간에서는 상승이 있거나 하락이 있거나 상관없이 그냥 시간에 6시에 전부 매도를 하고 이제 5월달 준비를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매매는 좀 줄이면서 좀 관망하면서 한 발짝 뒤에서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타거나, 아니면 완벽한 거래가 좀 활발한 지금의 홈센터 홀딩스처럼 조금 활발한 그런 패턴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들에서 손절가가 짧게 잡혀있다라면은 그런 자리에서 잠깐씩만 대응을 하고요. 최대한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왜냐면 저는 원칙적으로 종목을 이제 하나씩만 매매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종목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정말 많이 있었고 하락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도 좋고, 사실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 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이것을 만든 이유, 유튜브를 찍는 이유들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그냥 혼자서 공책에 적고 혼자서 주식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지만, 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기 위한 영상이고 그런 채널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지능 기업에 대한 영상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어떤 식으로 영상의 방향을 좀 잡아갈 건지도 조금 영상 내용들을 말씀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지능 기업만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급창 이런 거는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공매도 이런 것도 왜 봅니까? 지금 이거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 공매도도 없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아주 쉽게 매매를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약간 이 정도? 네,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걸 보자면, 일단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오세훈 서울 수변도시 계획이 있다. 사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엄청 띄우기는 애매하고요. 이런 것들을 장 초반부터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큰 이슈가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닌 거다라고 조금 판단이 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때 뛰었던 이유, 4월 6일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뛰었는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좀 검색을 해보거나, 근데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4월 6일에 돌아가서 이때 왜 상승을 했을까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별다른 이슈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주식이라는 것에 이동평균선을 또 많이 보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깨졌잖아요. 처음 깨진 날에 저점 기준을 선을 긋고 처음 상승에 꺾이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을 선을 그으면 이렇게 박스권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오는 날 거래대금이 조금 많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좀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이게 오늘이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2425원대가 저번에 중요한 기준선이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돌파를 했는데 단순히 개인만이 아닌, 그리고 이게 오세훈 이 수변 도시,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뉴스를 지금 그 시장에 매매를 할 때 지금 뉴스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뉴스를 잘 봐두시고 종목들의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해서 내일에 매매할 때 좋은 기준선을 잡아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능기업을 영상에 좀 찍으려고 했었다. 그렇다면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과거의 기준선을 통해서 내일 이 정도의 가격대가 넘어선다. 그렇다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둔 다음에 매매를 참여를 한다면은 수익을 어디 정도까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목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당연히 안 찍는 게 맞겠죠. 여튼 수급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 이러면 영상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만큼 아프지만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저한테 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JP나 모건 스탠리가 한번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오늘 9시 10분부터 수급이 좀 잘 잡히고 있었네요. 네, 모건 스탠리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네, 좋은 수급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빡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 JP모간이 주도를 하면은 주가가 좋은 상승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건 검색식을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검색식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잘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네,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네, 조금 판단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매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종목을 예를 들어 지능기업을 장중에 매매를 하고 싶어요. 몇 시 타임에 좀 매매를 하고 싶어요. 전 장 초반에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좀 떴는데 어떤 검색식을 쓰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네, 친절하게 어,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종목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지표를 활용해서 넣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댓글이 아니라 댓글도 좋겠지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제 카페가 밑에 보시면은 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에서 카페 가입을 하시면 네,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 노력의 대가를 네, 보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댓글로 저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서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방향성, 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네, 제가 같이 한번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만들어 드렸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오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일단 검색식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검색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매매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코스닥 종목들 너무 쉽게 올리고 시총 낮은 종목들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을 계속 하냐면 저 또한 네, 그런 종목에서 재미는 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실수할 때 네,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은 또 네, 큰 손해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한 오전장에 솔직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세 번 정도 손실의 연속이 있어서 네, 바로 그냥 주식의 장을 네, 덮겠다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원하는 시장도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랬더니 또 오후장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많이 잡혀서 네, 그만큼 역시 주식을 관둘 수는 없다. 네. 네, 그리고 뭐 GS 글로벌도 있는데요. 또 이거는 또 차근차근 네, 한번 종목별로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원하는 목표가가 있었지만 역시나 욕심을 안 낸다면은 네, 짧게 수익을 잘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지능기업 계속 또 보게 되네요. 계속 욕심을 내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매도를 하고 끝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 파동에서 요즘에 코스피 약간 조금 그 테마로 엮여 있는 애들이 급등이 팍팍 나와주니까 또 참게 되네요. 많이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인 판단들 그런 생각들을 정말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고
그래서 정말로 시장을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예, 많이 어려운 매매이기도 하고 분봉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봉에 눌림 매매를 하거나 일봉에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 자리에서 돌파 매수를 하면은 분명히 가능할 텐데 해서 들어가면은 조정이 바로 나오고, 조금만 한 템포 쉬었다 다음 파동에 들어갈까 하면은 또 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눌림 매수를 하면은 눌림 자리에서 이 자리에 조금 매매를 좀 시작해볼까 하면은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가격대까지 또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네, 항상 이게 연속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주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성공을 하더라도 한두 번 또 실패를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패를 하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세 번 정도 내가 원, 투, 쓰리 약간 매매를 눌리는 게 계속 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은 아니다. 바로 쳐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홈센터 홀딩스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 잡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티면 어떻게든 수익은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네, 초보자죠. 처음 자리에서 안 될 경우에는 조금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순간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할 경우 잠잠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 두세 시간을, 그리고 또 장 마감, 종가 베팅까지, 그 다음에 뭐 다음날 시초가에 좋은 종목이 있다면 또 아쉽게 바로 버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추세 전환 때만 다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제가 항상 틀던 그 저작권 없는 피아노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아무나 틀어놨는데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홈센터 홀딩스와 조금 위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추세선 21선 정도가 이탈이 나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매수를 잡아가면서 신고가를 바라보는 2,800원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패턴이 있죠. 지금 아직 10%니까 그래, 여기서 지금 2,600원대 저항대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시키고 나서 소화를 시키고 다시 추세가 좀 보일 때 손절가 짧게 잡고 돌파 구간을 좀 잡아내자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종가 베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가 베팅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사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할 때는 또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하면은 또 시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참 똑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정말 웃깁니다. 하여튼 지금 지능기업이 종가 베팅을 하기 좋은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높게 잡혀 있고, 재료도 좋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 구간에 잡혀 있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하면 오른다라는 법칙을 사용해서 종가 동시호가쯤에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의도해서 4% 5% 정도 띄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매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같이 뭐 소통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중에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엄청 뭐 유튜버들 뭐 요즘 다 뭐 누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장난스럽게 하던 사람들,
네. 그 누구였죠? 단테라는 사람이었나요? 단테라는 분도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정말 오래전인데요. 그때 그분이 이제 방송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재밌고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저 막 샌드백을 치셨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엄청 초단타를 많이 하시고 솔직히 그때 그분이 큰 금액을 또 한 것도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노력들과 경험치,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책임감들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성장을 본인의 스스로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위치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아무래도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저도 최대한 노출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제 스스로의 좋은 성장을 위해 네, 앞으로 또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교육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가 저도 내 자신도 약간 뭐 지금 좀 자신감도 많이 조금 저조하고 좀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원하는 시장도 아닌데 네, 뭐 좋은 에너지를 좀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혼자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일들이 잘 다들 잘 해결되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할 수는 없겠지만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응원이 되는 네, 사람이 좀 저도 되고 싶고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저도 베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주절주절 뭐 지능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좀 많이 외로운 시장입니다. 네, 항상 스스로 싸워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들이 안 나올 수 없다. 그게 대응이라는 것인데 한 세네 번 실수해도 다섯 번 여섯 번 좋은 수익을 창출을 시키면 된다. 약간 이것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주식을 조금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서 성장을 했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너무 여기저기 좀 따라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눈이 높아지는 시장에 그 시장에 정답이 100% 저거를 따라가야겠나 저대로 하면 방법이구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 대응을 조금 잘하는 거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손절 여러 번 할 때는 뭔가 지금 시장이 내게 아닌가? 나한테 좀 맞지 않는 시장인가? 이럴 때 좀 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은 그냥 지능기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목 자체를 주절주절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조금 한번 봐볼게요. 그냥 다 같이 좀 여러 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언젠데 벌써 5월이에요. 네, 5월이고 5월인데 네, 제 생일이 좀 다가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5월 달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5월 달인 생일분들, 그 다음에 4월 달이었던 분들 뭐 등등 네, 모두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가가 또 많이 오르면서 아까 SH 에너지 화학 솔직히 SH 에너지 화학이 뭐 좋은 호재가 있다고 급등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한국석유
한국석유와 그 다음에 SH에너지화학. SH를 한번 봐볼까요? 네, 요즘에 이게 바로 요즘의 주시장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솔직히 쉬운 자리가 있거든요. 또 요즘 제가 자주 많이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상승폭까지 있진 않았습니다. 정말 너도 나도 상한가를 만드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10%, 15%만 올랐다고 이거 상따인가요?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코인판을 해야죠. 뭐 무작정 이렇게 상승폭이 발생을 하면요. 네,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나서 웬만하면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는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들이 이어지면서 다음 장에 뭐 또 이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원래 이런 캔들의 모양이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잡고 다음 장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패턴이 있었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다르죠. 오늘은 똑같이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었네요. 하여튼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장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 중요한 기준선을 하나를 찾아내서 다음 장에 매매를 대응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다음 장에 10분봉 21선이 깨지는 순간, 또는 깨지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던 강한 저항선 끝났습니다. 돌파하고 깨지고 다시 올라온 저항선, 그럼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올라서 다음 장에 21선 바로 깨지면은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니까 또 기준선,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한 다음에 다음 장 초반에 이 박스권 라인에서 SH에너지화학이 지금 유가를 또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유가가 또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 대응을 하면 좋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 초반의 흐름을 볼게요. 네, 여기서 한 번 정도 깨트리면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분명히 손절을 또 했을 겁니다. 손절을 유도를 할 수도 있었고요. 왜냐면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땠어요? 전쟁을 통해서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상승을 보였는데 지수가 그러면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유가는 또 어떻게? 또 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하는 사람들 분명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도 되는 게 맞아요. 버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버티다가 최고점에 물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고 오래 장기간 버티는 순간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가능성이 있었고 최근에 자금이 들어왔었고, 오늘 오후장에 한국석유 등등 유가 관련된 오늘 대성에너지나 GSE, 천연가스 애들도 상승이 좀 보이면서 그런 쪽에 자금들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차트를 좀 잊고 가능성이 있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시키고 어느 정도 손절도 유도를 했지만 꼬리를 달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손절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구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 있구나 확인이 되면서 거래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솔직히 이 자리 이런 패턴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거래량을 좀 터트려 놓고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상승을 보일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찰나의 순간에, 저 같은 경우에 10분봉을 못 잡을 때 바로 3분봉을 켜서 대응을 하는데요. 이 찰나의 순간에
저점을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패턴을 잡은 다음에 이 파동에서 잡아가야 되는데 놓치게 되는 순간 부담스러운 구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종목들은 손절가, 매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 전부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만약에 눌림 자리를 매수를 했는데 깨지게 되면은 바로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 굳이 힘을 좀 쓸 필요가 없겠다. 오늘 오전에 잘 끝냈으니까 오후장에는 그냥 좀 지켜보다가 다음 장에 대응하자. 거래량이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 보고 장 마감되는 거 보고 종가 베팅을 하거나 다음 장에 좀 준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스캘퍼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리든지 다 개입을 해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정말 과감한 게 그분들에게는 정말 멋있는 매매 방법이죠. 네, 일단 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만약 거래가 다 재료 플러스 거래 대금이 좀 터졌던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고점에서 대응을 하지 말고요. 조금 조정을 줄 때 해보는 거 어떨까? 조정을 줄 때 장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 마감에 하는 거예요. 장 마감쯤 2, 3시쯤에 조금 오늘 장중에 잘 유지가 됐네? 눌림이 잘 나왔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다음 장에 준비 대응을 해야지. 이 종목을 다음 장에 이 종목만 체크해야지. 실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일 추세가 전환이 되고 완벽하게 내가 포지션이 잡힐 때 대응을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뭐예요? 철강 쪽이죠? 그럼 또 철강 쪽을 또 오늘 도정을 좀 잘 마감시켜 놓은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금강, 철강이었나요? 아닌데요. 금강 제강인가요? 뭐였죠? 잠깐 갑자기 까먹. 고려제강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고려제강이었습니다. 고려제강도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하고 저는 상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철강, 뭐 어제 무슨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장중부터 매매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호가창이 정말 얇았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긁다가 실패하면은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인데 잘 유지가 되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 그 마감을 하면서 그래, 요즘에 뭐 철강 요즘에도 그냥 한 번씩 띄워주니까 이때 매도를 하는 게 맞겠구나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장중에 또 매매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매매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게끔 지지라인대를 확보를 하고, 네, 600원, 28,600원에 매도를 바로 하였습니다. 정말 짧은 폭이죠. 네, 좀 짧게 대응을 했고요. 이 정말 짧은 폭에 대응했습니다. 왜냐면 가능성을 보고 장 막판까지 대응을 해야겠다 하였지만, 오늘 차라리 매매를 끌고 가서 계속 하는 것보다 오늘 유지가 잘 되는 걸 보고 월요일장에 대응을 하자. 기준선은 그냥 이렇게 잡아놔도 되겠네요. 여기서 손절가 어떻게 잡아요? 또 저점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온다. 그럼 매매를 좀 잡아가면서 돌파 기대감을 유지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편하게 좀 대응하면 되겠죠. 그 대신 철강 관련해서 같은 업종들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있다. 네, 또 무슨 테마가 있죠? 요즘에 너무 많아서 사실 요즘에는 뭐 과시 종목을 잘 찾아보진 않습니다. 우량주는 절대 뭐 코스피나 코스피 시총 상위들, 특히 5, 6천억 이상, 최소한 5, 6천억 이상의 들 종목들, 코스닥 150 반도체 쪽도 지금 관시 종목을 다 지어둔 상태고요. 관시 종목을 좀 찾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오늘 강한 종목들을 찾아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교육 중에 뭐 시초가 매매하는 검색식인데 이게 정말 잘 이용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며칠 전에는 MPC가 잡혔고, 며칠 전에 또 JC 케미칼인가요? JC 케미칼이 잡혔고, 오늘 장에도 하나 잡혔었는데 그게 뭐였지? GS 글로벌이었나? 잠시만요. GS 글로벌은 아니고요. 팜스토 잠시만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 검색식이 뭐냐면 전날 종가보다 시초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최근 많이 발생이 됐던 그런 종목들을 나오게 하는데요. 덕시나무지 이거였나요? 시초가 매매 했던 게 네,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유하고 있었던 거를 네,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뜬 것만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종가에는 많이 빠져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를 잠깐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일봉이었네요. 네, 좋아하는 일봉의 모양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어떠한 저항선을 터치를 하는 겁니다. 저항선 같은 걸 터치했을 때 다음 장에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보면은 거래대금을 볼게요. 여기는 네, 40억 정도. 네, 70억 정도. 네, 그리고 장 초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도 이런 패턴들을 조금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U자형 리바운딩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흐름을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제가 교육을 많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봉에서 거래량을 좀 터트려 놓고 박스권을 잘 유지를 시켜두는 종목이 있다면 다음 장에 관심을 있게 보고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통해서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을 조금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이제 또 장도 마감이 다 되어가는 시간도 있고 또 주구절절 얘기를 해도 네, 그렇게 종목에 큰 영향, 좋은 방법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라이브 하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저도 네, 많이 조금 기분이 갑자기 좋네요. 상당히 우울하기도 했는데 네, 많은 분들과 좋은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종가까지 잘 홀딩을 해서 시간에서 좋은 상승폭이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였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량 매수를 이어가던 물량들이 내일장이나 또는 시간에서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서 급등을 만들고 시초가 갭을 띄워요. 한 7, 8% 정도를 띄워서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대량 매도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겠죠. 그러면 대량 매도가 되면서 조금의 꼬리를 달으면서 마감을 시키는데 그럴 때 이제 화요일장에 또 집중을 해야 돼요. 화요일장에 월요일에 종가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화요일에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덕시나우징처럼 이런 패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급등을 시켜서 첫봉에서 10분 이내에 상승폭이 없다. 그러면 또 계단식으로 빠지는데 네, 이런 아주 좋은 패턴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지능기업도 솔직히 갑자기 주가가 팍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 없지만 이렇게 흐름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차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약간 이거를 조금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네요 벌써. 좋은 불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또 벗고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과연 다 벗고 다닐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